안녕하세요, 정아름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돌발적으로 또 여러분에게 다이어트와 운동에 대한 좋은 팁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이 옷은 제가 집에서 늘 입고 있는 아주 좋아하는 옷입니다. 날씨가 약간 추워졌죠.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 제가 드리는 이 팁 영상은 영상의 길이가 조금 있으니까 이렇게 다이어트나 운동에 지쳐서 누워서 이렇게 잘 때, 자기 전에 보시거나 혹은 유산소 때 보시거나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대중교통에서 보시거나. 오늘의 주제는 바로 치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치팅이라는 단어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치팅은 뭐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대로죠. 다이어트를 지속을 하고 있다가 한 번 정도 이제 그 다이어트 식단을 제외한 다른 음식들을 조금 자유롭게 먹는 그런 걸 치팅이라고 알고 계신데, 저는 약간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일반적인 경우에 치팅을 해야지라고 마음 먹는 다이어트를 하시는 순간 여러분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자,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치팅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리려는 게 아니라 치팅을 하지 마셔라 라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치팅을 하면 성공할 수 없다.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셨던 정보와 굉장히 다른 이야기일 거예요. 다이어트를 할 때 한 번 정도 그렇게 먹는 걸, 먹는 날을 가져주는 건 좋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다이어트를 성공하실 수 없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다이어트를 계속해서 이제 지속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경우라면 다이어트 식단을 계속 지속했을 때 하루에 100g에서 아주 최대 진짜 타이트하게 했을 때는 400g, 4, 500g까지 이제 빠지게 돼요. 그런데 이제 계산을 해보자고요. 평균 200g을 잡아볼게요. 하루에 200g이 빠진다고 치면 6일이면 몇 g이 빠져요? 6일이면 2, 6, 12, 1.2kg가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죽기 살기로 뭐를 해서 200, 200, 200, 200씩 이렇게 쭉 내렸어요. 그런데 이게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200, 200, 200, 200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지어 굉장히 타이트하게 선수들이나 전문가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도 신체 컨디션이 그리고 상황이 모든 것들이 정말 기계 같지 않고 우리 몸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날은 100g이 빠지고 어떤 날은 뭐 400g이 빠지고 안 빠지는 날도 있고, 심지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생리를 하거나 그럴 때는 또 체중이 늘기도 하고 이 편차가 엄청 있어요. 그래서 체중의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줄게 되는데, 무튼 하루에 200g이 빠져서 1.2kg가 토요일까지 뺐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 6일 동안 다이어트를 식단을 계속 지키면서 하기 때문에 너무 지쳐있어. 자, 근데 일요일이 치팅 날이야. 자, 이제 작정을 하고 아침부터 눈을 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처먹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처먹는다고 표현하는 거는 욕이 아니에요. 처먹는 것과 먹는 것은 달라요. 제가 이전에 뭐 3개월 다이어트 식단 영상이나 이런 데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먹는다는 거는 내가 맛을 느끼고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즐기면서 음식을 먹는 거라고 하고요. 처먹는다는 거는 내가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통제가 안 되는 거야.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밀어넣는, 계속 나의 뇌는 멈추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이미 멈출 수 없는 상태를 처먹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치팅 날은 치팅이 가지는 최대의 단점, 여러분들이 제대로 그 스텝을 밟지 않고 약간 강박하에 다이어트를 하게 됐을 때 치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처먹기를 시작하죠. 하루 종일 먹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참았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떡볶이, 피자, 우리가 흔히 말해 살찌는 그런 음식, 치킨 이런 기타 등등의 음식들 엄청 먹었어. 단 것도 먹고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게 괜찮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날 한 번 내지는 한 번 이상의 폭식으로 늘게 되는 체중은 적게는 1kg에서 많게는 뭐 3, 4kg까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3kg가 늘었다고 쳐요.
그렇다면 나는 다이어트를 힘들게 하고 있는 나는 월요일날 일주일을 통계로 봤을 때 몇 킬로가 빠진 걸까요? 빠진 게 아니죠. 3에서 1.1을 빼면 1.8이 는 상태로 월요일을 맞이해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또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해요. 죽기 살기로 해서 또 1.1을 뺐어. 1.1을 빼고 일요일날 열심히 했으니까 나에게 보상을 하려고 치팅을 한번 했어. 자, 그러면 토탈 나는 몇 킬로가 빠졌을까요? 몇 킬로가 빠진 게 아니죠. 나는 2주 동안 다이어트를 죽어라고 하고 있는데 1.2kg가 다시 찐 거야. 근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난 다이어트를 분명 하고 있는데 왜 살이 계속 찌는 거야? 그런 식으로 살이 찌게 되죠. 그리고 다이어트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다이어트는 하고 있지만 살이 계속 찌는 이상한 루틴을 반복하면서 계속 가고 있어요.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치팅을 할 마음을 가지고 다이어트를 시작하지 말라고 강조해 드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접하시는 선수나 전문가들의 다이어트와 여러분의 다이어트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저나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치팅을 그렇게 해서 체중이 약간 늘더라도 그 다음날 어떻게 하면 얘를 떨어뜨릴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테크닉을 치팅을 하게 됐을 때에 그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수분 그리고 글리코겐, 그러니까 몸속에 많이 들어온 탄수화물이나 이런 거를 글리코겐이라는 운동 에너지로 바꿔서 바로 또 소진해서 더 체중을 내릴 수 있는데, 일반적인 여러분들은 운동량이 그렇게 받쳐주지 않고, 그리고 식습관 자체나 이 식단 자체를 그렇게 타이트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닭가슴살과 고구마를 꾸역꾸역 먹으면서 하루하루 그냥 마지못해 하는 다이어트로 0.5, 1kg, 0.5, 0.2, 0.1 이렇게 내렸다가 한 번 폭식으로 망가지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복구시켜서 활용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치팅을 하는 대신 일상에서의 식습관을 천천히 바꿔나가는 것, 그리고 내가 다이어트를 장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내가 먹을 수 있는 식품들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먹어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3개월 다이어트에서 제가 강조해드리는 것도 그거죠. 닭가슴살 안 드셔도 돼요. 닭가슴살 싫은데 왜 먹어? 닭가슴살 꾸역꾸역 먹어서 겨우 근육량이 빠지는지 수분이 빠지는지도 모르고 뺐다가 한 번 터져가지고 찌느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먹을 수 있는 단백질과 적당한 지방을 맛있게 먹으면서 아주 천천히 그래프를 내려가시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성공적인 다이어트의 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치팅에 대해서는, 특히 3개월 다이어트를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3개월 다이어트를 통해서 치팅을 하시는 건 없습니다. 저는 치팅을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끌고 가면서 식습관을 나도 모르게 바꿔가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이어트 시 식사 시간이 즐겁고 내가 할만해야만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닭가슴살과 고구마를 그램수를 재서 먹는 방식을 절대 권하지 않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걸 먹잖아요? 그러면 먹는 거 자체가 고역이야. 기다려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가 항상 고파. 그럼 뭐야? 운동하기가 싫어. 운동할 힘도 없어. 심지어 선수들이 시즌에 들어가서 먹는 양과 이런 거를 확 줄이면 운동 강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근육량도 만들 수 없고 몸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쉐입을 바꾸는 건 비시즌에 바꾸는 거예요. 적당한 체지방이 받쳐주고 있을 때 내가 에너지를 계속해서 공급해 넣을 수 있을 때 몸을 바꾸는 거고, 시즌에 들어가서 그리고 막판에 갈수록 내가 만들어 놓은 베이스에서 커팅을 통해서 몸의 라인을 잡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트레이너나 선수신데 내가 다이어트를 해가면서 몸을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일 수 있죠. 잘못됐다기보다 효율성이 없겠죠.
자, 그래서 내가 먹기 싫은 걸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운동이 하기 싫고, 그럼 운동 강도가 안 나오고 운동을 안 하게 되고, 그럼 운동을 하지 않게 되면 다이어트는 결국 완전한 실패로 돌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몸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재미도 없고 지속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치팅은 안 하시는 걸로,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싶으시면 안 하시는 걸로. 아, 근데 먹고 싶은 거를 진짜 그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은데.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실패하시는 거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을까요? 한 가지 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6월 1일부터 쭉 했잖아요. 참고로 그때 제가 최저 체중 뭐 이전에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50kg, 막 51kg, 52kg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사실 한 5kg 정도 근육이나 이런 거를 좀 증량을 한 상태예요. 제가 양을 바꿔서 먹고 식단도 바꿔가면서, 그래서 지금 몸이 훨씬 더 예뻐졌고 어떤 마른 상태를 유지하면서 비어있던 부분들을 채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56kg, 55에서 56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한 3에서 5kg 정도 증량이 된 거죠. 참고로 저는 키가 172입니다. 172. 그런데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치팅데이가 아닌 리피드데이를 가졌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치팅이란 거는 음식을 그냥 막 먹는 걸 치팅이라고 얘기하고, 리피드는 어떤 그 정해진 룰 안에서 뭐 단백질의 양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지방을 조금 더 늘린다든지 내 몸에 에너지원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지는 게 리피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6월 1일부터 다이어트를 하면서는 리피드를 했지 치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리피드를 했을 때, 이제 리피드를 했을 때 너무 이제 몸이 마르고 힘이 없어서, 아, 나도 이제 치팅처럼 한번 해보자 하고 그날 저녁에 생각을 했어요. 아, 뭘 먹어보지? 그래, 나도 한번 남들 먹는 치킨을 시켜보자. 그래서 제가 뿌링클 치킨을 시킨 적이 있어요. 여러분, 뿌링클 치킨 진짜 좋아하시죠? 저는 뿌링클 치킨을 태어나서 다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한 2달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도 뿌링클을 먹어본 적이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엄마, 우리 뿌링클이라는 걸 먹어보자. 사람들이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 엄청 맛있대.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뿌링클을 주문했어요. 그리고 뿌링클을 시키면 항상 치즈볼을 시키라고 그러더라고. 치즈볼을 같이 주문했어. 뿌링클과 치즈볼이 왔어요. 너무 기대를 하면서 기다렸어요. 딱 왔는데 한 입을 먹었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 입에는. 막 들쩍지근하기도 하고 맛이 이상해. 그래서 진짜 한 입을 딱 먹고 너무 실망해서 내려놨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와서 먹어보라고 했어. 엄마도 이상하대, 심지어.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 둘 다 마르셨습니다. 그래서 한 입 먹고 난 뿌링클은 그대로 다시 포장이 됐어요. 치즈볼 한 개 먹었어요. 한 개 먹었는데 별 뭔 맛인지 잘 모르겠어. 난 치즈가 맛있지 막 그런 게 맛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고스란히 싸서 아는 동생 줬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다이어트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쇼킹할 정도로 짧은 기간 내에 엄청나게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예요. 뿌링클이 맛이 없다는 거. 그런 입맛을 몇 년 동안, 한 거의 20년 가까이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이어트가 가능했던 거예요. 왜냐면 저는 터질 일이 없었거든요. 다이어트를 지속하는 동안 제가 좋아하는 음식, 제가 좋아하는 음식군들이 보통은 그렇게 살이 찌지 않는 음식이고 그런 입맛이다 보니까 저에게는 남들이 생각하는 타이트한 다이어트가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았고, 그런 기간 동안 운동량과 운동 강도를 계속 유지하고 더 올려갈 수 있었어요. 근데 보통은 트레이너나 선수라도 마찬가지예요. 입맛 자체가 그냥 애기 입맛이야. 라면 막 분식, 치킨 막 피자 이런 걸 막 환장하게 먹고 싶어. 근데 그거를 꾸역꾸역 참으면서 하면, 그러니까 즉 이 다이어트와 건강한 입맛이 데일리 라이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시즌과 비시즌의 편차가 너무 커지면서 몸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시즌에는 항상 죽기 살기로 그냥 몇 달에서 쫙 뺐다가 다시 찌고, 이 반복을 악순환을 여러분들과 같이 반복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전 피부나 제 몸 상태나 여러 가지 컨디션이나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도 그렇고 절대로 몸에 나쁜 걸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밀가루, 설탕, 흰쌀,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이 뭐 자주 드시는 뭐 튀긴 종류의 음식, 떡볶이가 보통의 입맛이랑 달라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도 만약에 다이어트를 장기간의 싸움이라고 보고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저처럼 아주 천천히 입맛을 바꿔가고 일상에서의 먹는 음식의 균을 바꿔가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다이어트와 몸 관리가 힘들지 않거든요. 오히려 굉장히 재밌어요. 저는 지금 약간 바뀐 식단으로 지금 계속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저는 지금은 먹는 시간이 너무 기다려져요. 어제 제가 연어랑 채소를 먹는 거 보고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맛있냐고. 진짜 그렇게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 난 진짜 채소랑 연어 너무 맛있어. 없어서 못 먹어. 없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여러분.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잘못된 식습관과 잘못된 입맛이 한 번에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제가 올린 3개월 다이어트 영상을 참고로 하셔서 닭가슴살 고구마에 꽂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종류의 음식 위주로 식단을 짜셔서 최대한 탄수화물은 좀 적게 필요한 만큼 섭취하고 몸에 좋은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식의 채소 요리를 습관화시키고 일상화시키는 연습을 해나가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치팅을 기다리는 다이어트의 노예보다는 장기적으로 정말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정말 건강한 입맛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여러모로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왜 아주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핫하던 뭐 미란다 커 이런 모델들 있잖아요. 빅토리아 시크릿. 감기 아직 안 났어요. 근데 이제 미란다 커가 이제 막 예전에 막 이제 잘 건강에 대해서 올린 거 보면 그러니까 헐리우드에서 몸 관리하는 스타들은 심지어 지가 먹는 물도 따로 있어. 아무 물이나 마시지도 않아. 그만큼 몸을 관리한단 말이에요. 미란다 커? 이렇게 저도 예전에 제가 이런 식습관과 올바른 다이어트를 하지 못할 때는 미란다 커가 건강한 식재료로 뭐 늘 이렇게 먹어요라는 거 보면은 야, 저렇게 먹고 어떻게 살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아주 긴 시간 동안 하면서 습관이 완벽하게 바뀌고 그리고 다이어트를 정말 잘 해나가면서 보니 그게 맞고 당연하고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인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계속 유지하거나 할 수 있는 관리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음식에 대해서도. 그래서 오늘도 다이어트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지치셨다면 그리고 닭가슴살이나 고구마로 짠 식단을 꾸역꾸역 먹으면서 운동이 재미없이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셨다면 그런 방식의 다이어트는 그만두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참다가 하루 터져서 처먹고 또 참다가 처먹고 하면서 살은 살대로 안 빠지고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입맛은 못 고치고 평생 다이어트와 그리고 강박에 사로잡혀서 계속 다운된 상태에서 사실 거예요. 절대 운동을 재밌게 느끼시지 못할 거고 몸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되게 달콤한 말 해드리고 싶어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마음껏 드세요. 치팅 마음껏 해도 다 살이 빠질 수 있어. 저는 죄송하지만 제 경험상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아주 망하는 길이더라. 물론 유튜브나 이제 이런 데 보면 치팅했을 때 살이 찌지 않는 법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분들 옆에 항상 트레이너가 붙어서 그렇게 관리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혼자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3개월 다이어트하고 뭐 바디 프로필 찍고 살 다시 찌실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계속 나이가 들수록 훨씬 더 예뻐지고 훨씬 더 멋져지고 그런 몸을 원하신다면 그런 치팅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를 하루 처먹고 살 빼야지 이런 거 버리시고 장기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 입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원하는 음식을 바꿔가세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저 사실 닭가슴살을 안 좋아하거든요. 고구마도 안 좋아해요. 토마토도 안 좋아해. 근데 이번에는 제가 타이트하게 하면서 제가 싫어하는 거 다 먹으면서 이제 살을 뺐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다이어트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관리할 때도 제가 얼굴에 특별히 처진 게 없거나 몸이 처진 게 없거나 탄력이 없는 게 아닌 이유는 제 나이에 비해서 이유는 저는 장기적으로 제가 가져온 식습관 10년 이상 진짜 10년 이상 가져온 식습관과 그리고 계속해서 운동을 열심히 한 그 두 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그러면 바뀔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뀌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군으로 좁혀가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면 입맛이 바뀌어요. 전 진짜 저한테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꼽으라고 한다면 전 고기. 저 고기 진짜 매니아예요. 기름기 있는 고기가 좋아요. 삼겹살 뭐 이런 거. 특히 돼지고기가 좋아. 소고기보다. 진짜 좋아. 전 지방 없는 고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생선 중에도 지방 있는 생선 좋아요. 흰살 생선 안 좋아해. 흰살 생선 매로 좋아. 매로 지방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맛을 전 되게 좋아해요. 고소한 맛. 연어 좋아하고 뭐 고등어 좋아하고 근데 최근에 이제 연어가 가장 제 최애 아이템이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좋아하고 견과류 좋아하고요. 견과류 진짜 좋아하고 그리고 과일 그렇게 안 좋아해요. 과일 안 좋아하는 입맛을 바뀌었어요. 그리고 과일 안 좋아하고 채소를 좋아해요. 양배추, 가지 이런 거를 이렇게 들깨가루나 들기름에 살짝 나물처럼 묻혀서 먹는 거 정말 좋아요. 그리고 가지 같은 경우에 토마토 소스에 이렇게 해서 먹는 거 너무너무 맛있고 그렇게 좋아하고 달걀 같은 경우에는 완숙보다 반숙이 아니고 스크램블 좋아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건 이게 다예요. 그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거 뭐예요? 고기, 생선, 채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먹는 거 그리고 견과류, 지방의 종류 끝. 이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음료는 그럼 뭐야? 아메리카노 진짜 좋아해. 따뜻한 아메리카노. 저의 최애 음료 아메리카노. 탄산수 좋아해요. 제로콜라 가끔 마셔요. 그 다음에 없어요. 제가 최애 정말 무인도에 가서도 네가 뭐 먹을래? 라고 하면 전 딱 요거. 탄수화물 종류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습관이 이렇게 오래 들어서 그런지 안 좋아해요. 저는 밥도 평소에는 사실 안 먹고 살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단 제가 강조하는 거는 제 입맛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다이어트가 끝난 후에도 식단을 변경하고 그리고 다시 몸 관리를 계속해서 쭉 뺀 상태에서 더 좋아지게 몸 관리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제 식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이어트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그리고 3개월 다이어트와 함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의 입맛을 여러분의 음식을 여러분의 냉장고를 그리고 여러분의 식료품 쇼핑 리스트를 바꿔가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찌는 게 좋다. 그럼 그냥 그거 감안하고 열심히 운동하시면서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시면서 약간은 살집 있게 건강하게 그냥 사시면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원하시고 살을 쫙 빼고 싶고 멋있는 몸을 원하시고 남들이 봤을 때 한번 뒤돌아보는 몸을 원하신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거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성들에게 특히 여성들에게 다이어트나 몸 관리는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니에요. 장기적인 싸움이에요. 죽기 전까지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이어트의 의미는 살만 무조건 조져서 빼는 게 아니야.
내 몸 상태를 좋게 하기 위해서 계속 발전하는 모든 것을 저는 다이어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이어트는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여정이 여러분들에게 괴롭지 않은, 정말 즐겁고 힘들어도 나에게 성취감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변화가 있는 과정이길 바랍니다. 자, 이해가 안 되시거나 조금 더 식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제가 이전에 올렸던 3개월 다이어트 영상 참고를 해주시고요. 운동 안 하셨다면 3개월 다이어트와 함께하는 정하루 운동 프로그램 꼭 한번 해주세요. 자, 그럼 저는 이만 또 좋은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잠이 안 올 때, 그리고 유산소를 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다이어트에 대해서, 운동에 대해서 정신 차리고 싶을 때 저랑 이렇게 대화를 해보기로 해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굿나잇!